오늘 분석해볼 내용은 체르노빌 원전 사고에서 소련 정부의 36시간입니다. 이 사건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. 소련 정부는 폭발 직후 사고를 알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왜 바로 옆 도시 주민에게조차 알리지 않았을까요? 1986년 4월 26일 새벽 1시 23분 체르노빌 4호기에서 안전 테스트 도중 수소 폭발이 일어나 노심 방사성 물질의 약 5%가 대기로 방출되었습니다. 3km 거리의 프리피아트에는 약 5만 명이 살고 있었는데 다음날 아침에도 아이들은 학교에 갔고 주민들은 바깥에서 봄바람을 쐬고 있었습니다. 소련 체제에서는 상급자에게 나쁜 소식을 보고하면 보고한 사람이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구조였습니다. 현지 관리들이 원자로 파괴를 인정하지 못한 건 사실을 몰라서가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것 자체가 자기 파멸이었기 때문입니다. 이것이 36시간 침묵의 실제 원인이었고 대피 명령이 내려졌을 때 주민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50분이었습니다. 이 사고를 세상에 알린 건 소련 정부가 아니었습니다. 이틀 뒤 900km 떨어진 스웨덴 포르스마르크 원전에서 한 직원이 자기 신발의 이상 방사능 수치를 감지했고 분석 결과 출처가 소련으로 확인되었습니다. 스웨덴이 해명을 요구하자 그제야 타스 통신은 두 문장을 발표했습니다. 사고가 발생했다. 조치 중이다. 고르바초프가 입을 연 건 18일 뒤였습니다. 사망자를 9명이라고 발표했지만 WHO와 IAEA 기록에 따르면 이미 약 30명이 급성 방사선 증후군으로 사망한 뒤였습니다. 그리고 같은 연설에서 서방 언론을 거짓말의 산이라고 비난했습니다. 위기가 터졌을 때 대중이 조직에 부여하는 책임의 크기를 책임 귀인이라고 합니다. 체르노빌 폭발은 설계 결함과 운전 오류가 겹친 기술적 사고였기 때문에 빠르게 공개했다면 책임 기인이 중간 수준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. 그런데 소련은 부인 전략을 택했고 방사능이 유럽 전역에서 측정되는 상황에서 부인은 성립할 수 없었습니다. 기술적 사고가 조직적 은폐로 재정이 되면서 책임 기인이 최고 수준으로 올라간 것입니다. 이런 현상을 클러스터 전이라고 합니다. 위기가 터졌을 때 빨리 알리면 당장의 혼란과 비난을 감수해야 합니다. 숨기면 당장은 조용하지만 나중에 발각됐을 때 사고와 은폐라는 이중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. 체르노빌의 소련 관리들은 전자의 고통을 피하려다 후자의 재앙을 맞았습니다. 이 구조는 지금도 어딘가에서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. 위기에서 진짜 위험한 건 사건이 아니라 사건 뒤의 첫 번째 판단이라는 것. 이번 영상에서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한 문장입니다. 이 영상이 위기 대응에 대해 한 번이라도 생각하게 만들었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비슷한 분석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. 다음 영상에서는 정반대 사례, 위기 앞에서 즉각 행동해 오히려 신뢰를 얻은 경우를 다뤄보려 합니다. 궁금하신 분은 구독해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.